네, 오늘 소개할 채무자는 남성분인데 60대 초반이셨고 채무는 1억 2,60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청산 가치는 2천만 원 정도 되셨고 이분 소득은 연금을 매달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이와 별도로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시는 것도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채무가 왜 발생했는가? 이분은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재직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이분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채무가 왜 발생했는가? 대체로는 주식 아니면 교육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자체가 불안정하고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비 대출 받아 쓰다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는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하다가 채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복지도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신 분들이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가 주식 투자를 무리해서 하다가 빚진 경우도 있고 또는 자식들 교육하고 학비 내고 이런다고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것 때문에 채무가 많이 발생하셨습니다. 자, 연금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득을 내가 연금 소득을 받는 걸로 그걸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법원이 만들어둔 기준을 보시면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은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이 채무가 많이 있어도 압류가 안 되고 내 연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은퇴하신 공무원께서 내가 그 받는 연금을 재원으로 소득으로 내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채무를 탕감받고 싶다고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어떤 연금이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매달 연금 받는 것을 직업이 있다고 인정해서 소득이 있다고 인정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연금을 80만 원 받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그건 안 되죠. 1인 생계비가 125만 원인데 연금 80만 원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내가 연금 80만 원 받고 있는데 배달 알바 70만 원 추가해서 합계가 150만 원이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150만 원 정도면 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월급을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일단 변제금 높은 사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재산이 많은 분들, 주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소유하시는 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의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해도 남는 재산이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순자산 1억이 있으면 그분은 36개월 동안 1억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매월 200만 원 이상 많이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은 변제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 많은 사람들. 결국 변제금이라는 것은 월급에 비례하거든요. 월급 많으면 변제금 많이 내고 월급 적으면 변제금 적게 내기 때문에 소득 많은 분들은 변제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채무 발생한 이유가 토토라든지 바카라, 파워볼, 도박, 탕진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탕진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월급이 높은 경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봅시다. 내가 150만 원 월급을 받는데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나는 매월 25만 원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매월 법원에 25만 원 납부해 주는 것을 36개월 동안 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월급이 3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매달 225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22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것이니까 변제금 25만 원하고 225만 원은 큰 차이가 나죠. 월급이 높으면 변제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채무자의 보정 권고 사안인데 이 채무자의 연금 소득하고 쿠팡 소득을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연금으로 매달 136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쿠팡으로 매달 2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합치면 월 평균 소득이 370만 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저분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니까 자녀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에서 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월급 370만 원에서 1인 생계비보다 약간 많은 136만 원
그러니까 연금 소득을 그냥 생계비로 쓰라 이거죠. 저걸 빼고 남는 230만 원, 그 돈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라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연금 소득으로 자기 매월 생계비 쓰고 쿠팡 배달하는 소득 230만 원은 전부 다 변제금에 투입하라 그런 말이죠. 계산상은 이게 맞습니다.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득은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게 맞죠. 도의적으로도 그게 맞죠.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소득은 변제금을 납부해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성실히 변제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맞는 일이죠. 그래서 이분은 전체 채무 1억 2,600만 원 중에 8,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는 것이니까 변제율이 67%나 나오셨죠. 변제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월급이 많으니까. 연금 소득 136만 원에 쿠팡 소득 240만 원 합쳐버리니까 소득이 370, 80만 원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금이 높을 수밖에요.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내가 매달 쿠팡으로 240만 원 벌어서 그걸 전부 다 변제금에 내겠다. 그게 도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렇게 매달 쿠팡으로 240만 원 버실 수가 있냐고요. 변제는 3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 돈을 벌어서 변제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나이도 많으신데 몸이 아프시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냐 그 말이죠.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내 개인 소득을 결정할 때는 지속 가능한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같은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지난 1년 소득을 평균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갔다면 1년 평균을 낼 수가 없겠죠. 1년을 안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1년 이상 다닌 직장을 가면 1년 동안 소득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갑자기 월급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지금 내 소득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소득인지 이 변제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월 연금으로 140만 원 받는데 쿠팡도 열심히 해. 그래서 매달 쿠팡으로 24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조사할 때는 1년 동안 평균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1년간 합산해서 나누기 12 했을 때 월 평균 소득이 38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3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제외하고 매달 26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매달 260만 원 변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지속이 가능하냐고요. 3년 동안 그 돈을 내셔야 되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달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소득 내는 게 조금 부담이 되니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을 좀 줄이시는 거지. 근데 같은 쿠팡에서 다니면서 갑자기 소득을 줄이면 법원에서 이상하게 보고 1년 평균을 내버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다른 일로 다른 알바로 이제 업종을 좀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연금 140만 원에 추가 소득 30만 원 합치면 170만 원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17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면 변제금은 월 50만 원만 나오는 거죠. 월 50만 원은 3년 낼 수 있잖아요. 매달 260만 원을 3년 동안 낸다는 것은 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감이 줄어들면 그 변제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달 50만 원 내는 거야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내실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소득을 결정하실 때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힘들다고 너무 오버해서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높여놓으면 1년 평균 내버리면 그 소득 높은 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소득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월급이 좀 낮은 데로 가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시고 직업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법원도 이미 저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변제금 적게 내려고 갑자기 월급을 줄인다거나 갑자기 월급을 적게 주는 직장으로 이직한다거나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미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갑자기 기존에 일하던 직종과 전혀 관계없는 직종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급여가 갑자기 낮은 직장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높여버리든지 아니면 36개월 변제할 걸 60개월 변제하라 해서 변제금을 늘려버린다든지 또는 매년마다 월급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만큼 변제 더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인가 명령을 부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채무가 발생해서 개인회생을 하는가? 주식으로 탕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녀들 교육비나 생활비로 쓰다가 채무가 늘어나서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압류금지 대상이라서 채권자가 못 가져가는 돈이지만 굳이 내가 그 돈을 소득으로 재원으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내 월급 액수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벌어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변제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단, 그 최대라는 것도 내가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3년 동안 매달 내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소득이 줄어버리면 변제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이 정도 돈은 확실히 벌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내에서만 월급을 설정하셔야지, 지금 힘들다고 죽도록 일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월급을 너무 높여놓으면 그만큼 변제금 많이 나와버리면 다음에 내가 일감이 줄어들거나 몸이 아플 때 변제를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급여를 좀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 받는 분들하고 지금 배달 업무 시작하시려는 분들, 일당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